점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한테 실수를 해서 이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라고 했을 때 힘들었겠구나는 난 해줄 수 있지만 힘들었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점수를 따로 줄게 챙겨줄게는 할 수 없어요. 왜냐면 모두 다 힘들어요. 어떤 상황에서 학생들이 과제를 하고 출석을 하는지 알 수가 없죠. 생각보다 어려운 상황이 있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생각보다 너무 여유롭게 하는데 그냥 미루느라고 못한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나한테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서 누구의 어려움은 더 가치가 있고 누구의 어려움은 더 가치가 없고 그 다음에 멀쩡히 과제한 사람은 그냥 삶이 쉬웠으니까 과제를 한 거고 과제를 못한 사람은 멀쩡히 과제한 사람보다 삶이 어려웠기 때문에 과제를 못한 거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는 점수를 더 줘야 되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나한테 부탁을 하는지는 알지만 그 부탁을 들어줄 수 없는 이유도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그래서 상대평가 최종 점수가 있습니다. 상대평가 최종 점수는 최대한 많이 줍니다. 그래서 스크린 용어에서 전체 학생 수의 50%까지 A를 주세요 라고 이제 학사 관리에서 결정이 돼서 이렇게 내려오면 만약에 20명이 듣는다 그러면 50%는 몇 명이에요? 10명이죠. 20명의 반이니까요. 10명이 A를 듣는다. 그러면 10명한테 A를 주는 게 아니라 10명한테 A 플러스를 줍니다. 최대한 점수를 최대한 많이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수업을 들을 때 본인이 갖고 있는 영어 실력이 지금 온라인 수업에서 갑자기 수능 영어 등급 오르듯이 쭉쭉 올라가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거는 각자 할 일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수업도 혼자서 공부를 많이 해야지 점수가 오르죠. 근데 최종 점수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실력대로 받았다면 그 실력에 대해서 여러분들 점수는 더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왜냐? 점수를 무조건 꽉꽉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나한테 따로 연락해서 교수님 이거 점수 좀 더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나한테 점수를 구걸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초반에 엑스트라 포인트에 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교수님과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대학생활도 사회생활이야. 이렇게 하면 점수가 좀 나아지겠지라는 경우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아마도 여러분들 전공 수업이나 이런 경우들이 그렇겠죠. 하지만 교양 영어 이 수업에서는 나와 하는 수업에서는 또 더더욱 특별히 여러분들이 나와 개인적인 친분을 쌓는 것은 여러분들의 점수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대면 수업으로 했었을 때도 학생들이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아니면 나를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이건 나의 착각입니다. 커피캔을 챙겨준다던가 아니면 쉬는 시간에 자기네들끼리 뭘 먹고 있을 때 교수님도 간식 같이 드세요 라고 한다던가 그렇게 친근한 모습을 보였을 때가 있어요. 지금은 상상할 수조차 없죠. 코로나인데 무슨 음식을 같이 나눠 먹습니까? 그럴 수 있죠.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학생이 점수를 더 가져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학생들에게 커피캔 하나도 그냥 받지 않아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내 수업에서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1, 2점에 목숨을 걸지 마시고 그냥 온전히 시간이 주어질 때 충분히 여유롭게 과제도 하고 출석도 체크하면 여러분들이 놓칠 점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수습을 하려고 그 1, 2점 본인의 실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 수습하려고 에너지를 쓰고 감정을 소비하는데 그래봤자 어차피 수습이 안 돼요. 그거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서버가 그거를 가능할 수 있게 만들질 않아요. 그래서 최종 점수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온전한 점수에서 내가 최대한으로 많이 주기 때문에
내가 점수를 각박하게 준다던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내 수업에서는 감점되는 상황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점수는 모두 받아가시고 그 다음에 점수를 더 최종 점수를 입력을 할 때 점수를 최대한 더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B 받을 학생도 B뿔이 됩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나랑 1, 2점 갖고 마음 상하는데 나중에 본인 점수 보면 하나도 마음이 안 상해요. 아, 내가 원래 이 점수인데 교수님이 이만큼이나 점수를 더 줬네. 내가 저번에 1, 2점 줘 달라고 한다는 그게 별로 의미가 없었네 라고 합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상대평가잖아요. 근데 상대평가인데 누구의 사정은 봐줘, 누구의 사정을 안 봐준다면 상대평가가 진행이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진행이 불가능하겠죠? 네, 그런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시간이 잘 가고 있습니다. 자, 교재 안내 한번 다시 할게요. 개강일 3월 2일 이전부터 학교 서점 교재 구매 가능하대요. 교재 표지 오른쪽 위쪽에 인터랙티브 스튜던트 북 with my English 랩 액세스 코드가 있는 책이어야 해요. 그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런 실수는 하지 마세요. 그러면 책을 환불을 시키고 환불한 다음에 기다린 다음에 나한테 아쉬운 소리 하면서 교수님 제가 교재가 없어서 이런 소리 할 필요 없어요. 처음에 할 때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교재 스튜던트 액세스 코드 넣은 후 분반 코드 입력하는데 분반 코드는 내가 아직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조심스럽게 긁어낼 것. 출판사 서점, 그 다음에 교양대학교에서 교환 환불 불가합니다. 얘기했습니다. 자, 코스 아이디는 ESP가 아니죠. 코스 아이디는 분반 결정 후에 입력을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강의 변경 기간이 있잖아요. 그거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코스 아이디를 주도록 하겠어요. 그때쯤 돼야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도 구매하고 하겠죠. 교재 구매한 사람은 이제 나한테 얘기를 하면 돼요. 쪽지로 여러분들에게 코드가 갑니다. 그러니까 코드 가기 전에 이제 이 얘기를 제대로 안 듣고 책만 또 보면서 혼자서 막 액세스 코드 해가지고 벌써 로그인 해놔요. 그 다음에 셀프 스터디를 합니다. 네, 온라인이니까 셀프 스터디지. 그러면서 분명히 설명은 그렇게 안 했는데 본인이 그렇게 본인이 착각을 해서 본인 임의대로 그냥 결정해서 그렇게 해놓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변경을 해야 되네, 환불이 안 되네 그러면 그때 제가 그거 잘 못 들었는데요. 이거 그냥 해주면 안 되나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못 들었는 거는 괜찮은 거야. 본인 실수한 건 괜찮은 거고 본인 수습하는 거는 내가 해줘야 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기 바랍니다. 자, 이 번호 잘 기억하고 계세요. 박수진 조교 031-463-1341 학교 서점 여기 번호 010-9920-1577은 지금까지도 이어지는지는 모르겠어요. 학교 서점을 운영하시는 분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다가 전화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최대한 빨리 구매하고 난 다음에 연락을 주면 됩니다. 뭐로 연락 주면 돼요? 뭐로 연락 주면 되는지 여기서 설명을 할게요. 배터리 왜 충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컨택트 이메일, 셀폰 넘버 이런 걸 써놨어요. 여러분들한테는 내 이메일 주소와 핸드폰 번호가 주어집니다. 이게 지금 교양 선택이죠. 근데 나는 교양 필수도 가르쳐요. 교양 필수도 가르친다는 얘기는 안양대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내 핸드폰 번호를 갖고 있다고 봐도 좋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내 이메일을 갖고 있다고 봐도 좋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라면
안양대학교의 모든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의 전화와 이메일 주소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교수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들의 모든 직장 동료들이, 학교 친구들이,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한 곳에 손님으로 오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의 핸드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잘 되겠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선까지 전화를 받고 문자에 대답을 하고 이메일에 답장을 해주고 카톡을 할 겁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대답해 볼 수 있겠습니까? 대답할 수 있죠? 네, 대답할 수 있어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일하는 시간 안에는 전화를 받겠죠? 무슨 전화를 받을 거예요? 회사로 오는 전화를 받겠죠? 그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서 핸드폰을 받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동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무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럴 수 있을 것이고, 시간차가 있는 곳에서, 그죠? 나는 한국인데, 나와 일하는 고객은 영국이야. 그래서 7시간, 8시간 차이가 나. 그러면 전화보다는 이메일을 주고받겠죠. 사무를 처리하는데. 그래서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어떤 통신의 연락을 취하는 방법을 하는 게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나는 첫 번째로 이메일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과제를 서버가 다운돼서 못했어요. 아니면 과제가 서버가 닫혀서, 서버가 닫히는 바람에, 서버 닫히는 바람에가 아니죠, 사실은. 서버 닫힐 때까지 과제를 안 한 게 문제지 서버 닫힌 게 문제가 아닌데 이메일을 그렇게 희한하게들 보냅니다. 서버가 닫혀서 과제를 못 냈기 때문에 과제를 받아주십시오. 열심히 했습니다. 라면서 한번 봐주세요. 라고 합니다. 이메일 받지 않습니다. 이메일은 여러분들 심지어 학교 이메일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본인 이메일인지 확인도 안 되는데 그냥 한메일, 지메일, 그 다음에 네이버 이런 이메일로 그냥 보냅니다. 그게 여러분들 본인이라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 학교 이메일로 보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했다는 게 나는 그거를 용납이 안 돼요. 왜냐? 과제의 패키지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세요도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을 본다면 월요일날 오후 6시에 시험을 본다. 그럼 6시부터 7시 사이에 시험을 봐야 되겠죠. 학교에 와서. 근데 시험을 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는 학생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그 시간 안에 와서 시험을 봐야 되는 거지. 6시 50분에 와서 10분만 시험 보고 나 10분밖에 시간이 없었는데 한 10분만 더 주시면 안 돼요? 라는 학생은 없어요. 모든 학생이 7시까지 시험을 봅니다 라고 했으면 시험 끝나기 10분 전에 오더라도 10분만 시험 보고 그냥 나갑니다. 본인 사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 과제, 온라인 과제에서는 희한하게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괜찮은가 봐요.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나 봐요. 안 괜찮아요. 과제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 안에 하는 것도 동등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 안에 시험을 보는 것도 중요하죠. 그거를 뭐 지나치고서는 시험을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이메일 받지 않습니다. 교수님과 연락하고 싶습니다. 제 사정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라면 쪽지를 하세요. 네. 쪽지하세요. 여러분들 이름이 쓰여져 있는 사이버 강의실에서 쪽지를 여러분들이 하면 됩니다. 그리고 쪽지를 할 때 나한테 스크린 영어를 듣고 있는 땡땡땡입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제 이름 땡땡땡인 거 쪽지에 나오는데요. 라고 하는데 알아요. 이름 땡땡땡인 거는 아는데 여러분들 쪽지가 뜰 때 몇 반인지 학번만 뜨고
무슨 수업을 듣는 학생인지 뜨지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ESP에다가 스크린 영어까지 하면 6반을 가르치는데 출석부 6개를 뒤져봐야 돼요. 이 사람이 교양 영어 ESP를 듣는 학생인지 스크린 영어를 듣는 학생인지 다 찾아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대답이 가지가 않겠죠. 여러분들은 부탁을 하는 입장에서 나를 그렇게 뺑뺑이를 돌리면서 부탁을 하면 안 되는 입장이죠. 효율적인 거는 교수님 저는 스크린 영어를 듣고 있는 김땡땡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지 제가 누군지 맞춰보세요는 별로 좋은 문의의 스타트가 되지가 않아요. 문의를 하는데 좋은 시작이 될 수가 없죠. 자, 전화를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전화를 하는 이유는 본인이 뭔가 기록으로 남기기에 뭔가 껄끄러운 사정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 껄끄러운 사정이라면 내가 받아줄 수 없는 사정임에 분명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이고 안타까운 사정일 수 있는데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공감하는 게 필요하다면 친구나 가족을 찾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사정을 공감해주고 여러분들의 편을 100%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주위에 두도록 하세요. 하지만 나한테 오후 11시에 전화해서 아니면 오후 6시든 오후 5시든 아침 9시든 그건 중요하죠. 사실 중요한데 여러분들 마음이 급하면 시간을 안 보더라고요. 시간 안 보고 나중에 하는 소리가 빤해요. 교수님 너무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죄송한 줄 알면 연락하면 안 되죠. 근데 본인이 억지 부려서 연락을 해요. 근데 제가 쪽지 보냈는데 쪽지 답장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 드렸습니다. 라고 하는데 본인은 그게 아주 논리적이고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하든 아르바이트를 해서 알겠지만 그 직장을 다니는 시간이 끝났는데 손님이 따로 전화해서 그때 담배 편의점에 다 나가고 없다 그랬는데 담배 채워놨어요? 내가 내일 가려고 그러는데 라고 전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지요. 있으면 안 되죠. 그런 사람 있으면 차단시키고 신고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따로 개인적으로 연락할 일은 없어요. 연락한 일이 있다면 쪽지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의 쪽지를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 내가 일하는 시간에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쪽지를 보지 않는 이유는 그 시간에 내가 일하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전화를 안 받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그렇게 이상할 일이 아닙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네. 여러분들과 수업에서 상식을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개념, 상식, 그 다음에 매너 이런 것들을 생각했었는데 토요일 저녁 11시에 쪽지 확인 안 했으니까 쪽지 확인해 보라고 전화하는 사람과 상식을 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쪽지 확인해 보면 제가 과제를 못했는데 과제 못했으니까 이메일로 보내놨습니다. 이메일 확인하십시오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누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말하기 너무 두려워요. 그런 사람과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겠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명을 하는 이유는 이런 일이 매번 매 학기마다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길게 하더라도 사실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설명조차 자세히 듣지 않아요. 여전히 여러분들은 나에게 과제를 이메일로 보낼 것이고 그 다음에 본인 사정을 나한테 이메일로 얘기할 것이고 쪽지로 보내라 한더라도
꼭 문자로, 핸드폰으로, 카톡으로 이용해서 나한테 연락을 취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영상을 내가 학기 초에 찍어서 올렸어요. 보세요 라고 해도 보지 않을 겁니다. 본다 하더라도 그렇게 신경 써서 듣지 않기 때문에 그냥 건성으로 듣고 넘길 거예요. 그래 놓고선 항상 하는 얘기는 비슷할 겁니다.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교수님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뭐라고 떠들든 나는 완전히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라는 입장을 그냥 취하는 거죠. 그 입장을 취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호의적으로 대해줄 수가 없어요. 여기 선이 있어요. 주차선 안에 들어오지 마시고 본인 차례 주차를 하세요라고 했는데 제가 주차를 잘 못해서요. 주차 선을 좀 밟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라는 사람과는 더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죄송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완전 그거는 또라이입니다. 그죠? 죄송하다고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차선을 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의는 죄송하다고 하는 게 예의가 아니에요. 그냥 주차선을 넘지 않는 게 예의예요. 그죠, 여러분? 네. 그래서 여기와 얘기한 대로 이메일, 전화, 문자, 카톡 받지 않아요. 어떤 이유에서든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나한테 쪽지로 얘기하면 되고 쪽지로 얘기하는 내용은 기록에 남으면서 누구에게도 공개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공개하더라도 껄끄러움이 없는 내용이면 돼요. 이해하십니까? 이 선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내 선만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의 주차선을 안 넘어간다는 것도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여러분들에게 주차선 밟아서 미안해. 내가 너무 바빠서 그냥 아침에 그렇게 됐어. 라는 상황은 여러분들 인생에서 나와 같이 수업을 들었을 때 벌어지지 않아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니까 교수님이 자꾸 주차선 넘지 말라고 하셔. 너무 좀 그런 거 아니야? 운전을 잘 못하다 보면 주차를 잘 못할 수도 있지.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뭘 저렇게 빡빡하게 굴어. 급하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는데 반대로 나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이메일, 전화, 문자, 카톡을 보내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해가 가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험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동안에 개인정보를 보게 되겠죠. 그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근데 보다 보니까 너무 내 스타일이야.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전화해요. 안녕하세요. 관심이 좀 있는데 건강보험 가입하신 거 보니까 재산이 꽤 되시네요. 라는 일이 벌어집니까? 안 벌어지죠. 그거는 선을 아주 많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할 일과 그 사람이 사적인 일을 선을 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나도 여러분들과의 그 소위 말하는 주차 라인을 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음 놓고 수업에 집중을 하시고 성적을 올리는데 하면 됩니다. 집중하면 됩니다. 다른 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이메일, 전화, 문자, 카톡은 여러분들이 나랑 수업을 하면서 전혀 100%쓸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과제는 과제 시킨 대로 시간 안에 제출하고 출석은 출석 서버가 관리하는 대로 온라인 동영상을 보면은 될 일입니다. 이해하시죠? 네. 그리고 서버든 뭐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학교에다 연락하면 돼요. 학교에다 연락하면 됩니다. 나한테 연락하는 게 아니라. 자, 과제 등록 항상 하시고 매주 월요일 오후 6시까지이고 요번 주는 과제가 없습니다. 등록 기간 이후로는 과제 등록도 불가하고 출결도 불가합니다. 다 그냥 결석 처리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꼭 이번 주에 신경 써야 될 것은 교재. 여러분들 스크린 잉글리시 교재. 그 다음에 교양대학교 전화번호. 이거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럼 연락하시면 돼요. 그리고 쪽지는 나한테 보내는데 쪽지 보낼 때 어떻게 보내야 된다고요? 스크린 영어를 듣고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보내야지. 교수님 지금 책 교재 샀는데 이 책 맞나요? 라고 나한테 더블 체크하면서 보내봤자 소용없어요. 대답 안 옵니다. 너가 누군지 알고 내가 대답을 합니까? 무슨 수업을 듣는 학생인 줄 알고 교재가 맞나요?를 확인시켜주나요? ESP 듣는 학생입니다. 또는 아니면 스크린 영어를 듣는 학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무슨 교재인지 내가 확인해 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내가 확인해 줄 필요도 없어요. 여기 알려줬잖아요. 무슨 교재인지. 왜 두 번, 세 번씩 물어봅니까? 그거는 그냥 본인 자신을 보호자가 필요한 어린이라고 취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본인 자신이 책임을 지고 행동 하나하나마다 좀 정성을 들이면 됩니다. 정성을 들이세요. 자, 됐습니까? 네, 그럼 이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는 이렇게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제는 없고 교재는 여기 이 교재를 구매하신 대로 됩니다. 네, 수고했어요.